자, 아시아에 말이야. 미국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이 미중 어떻게 보고 미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중 관계. 그럼 미중 관계를 관리하려면 미중 관계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미국은 그래서 한번 봅시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지금 유럽에서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럼 미국은 단일 패권국 등장 반대합니다. 이게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단일한 패권국가의 등장을 반대합니다. 미국. 이게 아주 기본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나 유럽에서 단일 패권 등장을 자기하고 패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면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이 커지려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이 커지면 일본을 견제하고, 단일 패권 국가의 등장을 반대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독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나라가 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게 자기들로서는 자기가 세계 패권의 도전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역 패권의 등장을 반대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전략을 짜는데, 아직은 사실 미국의 국방비가 중국 국방비보다 5배입니다. 국방비는 세계 국방비 수출에서 1등일 뿐만 아니라 2등, 6등, 7등, 8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의 이 어떤 전력의 우수성은 지금 경쟁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일본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이걸 했는데 지금 새로운 현상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중국의 등장.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하냐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끌어안을 거냐? 아니다. 끌어안기는 절대로 끌어안을 수 없다. 저자는 반드시 아시아의 지역 패권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을 넣고 경쟁할 것이다. 두 가지 견해가 나눴습니다. 중국의 현실주의 학파하고 소위 자유주의 학파라고 할까? 이상주의 학파는 다 끌어안아서 좋은 나라를 서로 만들 거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중국은 세계 패권을 분명히 넣으려고 경쟁할 테니까 아주 클 적에 주저앉히는 게 나아.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내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야, 저거를 어떻게 손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협력도 합니다. 왜? 서로 막 얽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어떠냐? 중국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 중국의 입장은 반드시 지역 패권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계 패권도 세계 패권까지 가려고 합니다. 말은 뭐 평화적 피스풀 라이징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거의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결국 이제 미국하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근데 고민 하나는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화 속에서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이 말이에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이 미국 시장에 안 살 텐데 어려워집니다. 이 세계화가 상호 의존성을 굉장히 깊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만든 세계 질서를 뒤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크는 거를 포기할 수 어려운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중국 역사는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중국은 역사를 보면 항상 국주의적이었습니다. 패권주의적이었습니다. 전체주의적이었습니다. 독재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바깥에는 항상 제국주의적이었고 안으로는 전체주의적인 것이 중국의 역사인데 이 제국주의적인 세계 패권을 그냥 할 수 없는 존재하고 그러면서 거기와 세계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호관계가 그래서 중국도 입장이 나눠져요. 중국 안에서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 중국 안에서 모든 게 있습니다. 미국하고 붙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더 나아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크게 지금 이런 과정 25년 전과 후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2025년 전에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G2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G2가 두 개 있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한 상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미국이 더 강한 상황에서 G2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이 더 크다. 2020 장일로 같은 G2라고 해도 중국과 미국이 훨씬 더 비슷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한 번은 통일을 이때 끝내자 하는 건데 이때 끝내자. 오래 두면 물론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된다. 그거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률이 빠르지만 중국의 내부 문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크고요. 중국이 그렇게 지금처럼 한 20년 이상 계속 고도성장 못할 것이다. 자원 문제, 환경 문제, 안의 부패 문제, 민주주의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등등이 겹치기 시작하면 중국도 흔들릴 것이라서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 못할 것이다. 그리고 되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선진국 중에 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대부분 미국은 계속 인구가 증가해서 3억 4억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이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미국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쉽게 안 간단 말이야. 이 가다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도 지금 중국이 쳐 올라오기 때문에 2020년 5년까지는 미국이 유리해도 그 다음에는 비슷하거나 이렇게 역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때 통일 문제를 끝낸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안 되고 여전히 25년 후에도 여전히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느냐 이제 이 달라지는데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결정 요인은 중국 안에 자유주의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유주의가 성공하고 정착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숙한 나라로 대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자유주의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중국의 자유주의가 발전하는 방향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빠르게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털이 한국과 중국과 2003년에 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수출의 약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우리 수입의 약 16%가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의 무역량이 2배입니다. 수출이 합친 무역량. 빠른 속도로 이제 중국의 한반도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고 아까 이걸 안보 면에서는 미국의 한미 동맹이 우리가 필요하고 하는 그런 이제 두 모순 관계, 대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3가지 원칙을 세우는 게 좋겠다. 첫째는 한미 동맹을 확실히 지킨다. 한미 동맹을 지킨다. 이게 우리의 이제 백톤이 됩니다. 그걸 한미 동맹을 기초하겠다는 걸 확실히 선언한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데 우리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확실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원하는 거지 대립을 원하지 않다. 그래서 그 대립 구도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겠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도와주면 우리의 우방이 되는 거고 반대하는 건 누구나 관계없이 우리로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도 너희들 말만 우리하고 내가 언제 한번 글을 쓸까 하는 생각.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어떻게 그런 글이 안 나와? 당신들이 생각하는 안정, 동북아의 안정,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게 무엇을? 인간의 안정이고 잘못된 체제의 안정을 니들이 지원한다면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렇다면은 한다는 말 속에 말이지 있는 거 아니냐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게 있어 우리 사회에. 사회도 그렇고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사대를 해서 살아와서 그런지 말이죠. 그게 체질화돼서 그런지 다 우리로서는 아니죠. 자기 자존을 지키기. 대신 이 모든 나라로 잘 지내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인 외교 우리는 해야 될 게요. 자강입니다. 자강. 자기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쓰는 얘기가 고슴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국처럼 큰 군사력 대국을 낼 수 없지만 한국 손 건드렸다가는 너도 크게 피 본다 하는 거는 확실한 그 정도의 자강 능력을 확실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허약하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지금 앞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조건 군 복무기간 단축하고 말이지. 이거 굉장히 지금 잘못하는 거죠. 자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든지 동맹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동맹합니다. 자기 이웃 나라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메꾸는 걸 바깥에서 갖다 먹는 게 편안하다는 게 동맹이에요.
일단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가장 유리해요.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고, 또 우리하고 가치를 같이 하고,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영토적 야심은 있을 수 없고, 아주 좋은 나라. 동맹으로도 아주 딱 안성맞춤인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균, 이 세력 균형입니다. 이런 차원, 예를 들어서 균생, 세력 균형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균형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EU, 무슨 뭐 동남아 이런 데 하고 끊임없는 이 네트워크 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세력 균형을 유지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기본 방향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여기는 한미동맹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중일 간에 우리가 균형자가 되고,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자가 돼야 된다 해서 한번 균형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는 균형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는 균형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균형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일본과 중국 간에 화해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과 중국 간에 대립이 높아질수록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화해시킬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중국의 개혁의 성공, 중국의 자유화에 우리가 기여해야 됩니다. 네, 도움이 되는 방향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잘 되는 게 개혁의 성공하는데 우리한테 좋습니다. 중국이 좀 더 국가, 민주국가가 되고, 그런 소구적 의미까지는 안 가지고, 좀 더 균형 발전이 가능해지고,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중요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제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라. 동아시아 시대를 열면 무슨 동북아 시대를 열고,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서 이게 새로운 동아시아 문명을 만들고 발전과 번영 위에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로. 근데 이 모든 거를 해나가고 동아시아를 열려면 이제 한반도 통일이 돼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발전도 하면서 이게 나가는데, 이게 분단이 돼서 저런 식으로 되면은 전부 다 모든 나라가 이 분단을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이게 통합. 한국 문제 해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야 된다. 아직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끝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우선 국민들이 통일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신라 시대 삼국 통일을 왜 신라가 했는가? 경제력은 백제가 더 앞섰고 군사력은 고구려가 더 앞섰는데 왜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는가? 신라만이 통일할 결정을 갖고 국민과 지도자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고, 거기서 한양도도 만들고 세속오개도 만들고. 원광법사는 이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이분 불교 스님인데, 불교 스님으로 세속오개를 보면 부모한테 잘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 간에 우애가 있고 하는 거 말고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임전부터 전쟁에서 물러서지 마. 살생일 때 죽이되 잘 선택해서 골라서 죽여라. 이게 스님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물러서지 말고 죽일 때 골라서 죽여라 하는 건 스님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스님이 이걸 세속오개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가 그 자료를 보다 놀란 게 의상대사가
황룡사 구충탑을 만들면서 통일 신라가 세계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 그때 돌았어요. 신라가 통일하면은 이 동아시아에 있는 9나라가 와서 신라의 조공을 받겠다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중국의 중화 사상이 있었다.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중국이 통일된 조공 바친다는 사상이. 신라의 그런 사상이 있었기에 황룡사 구충탑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몽고 침략 때 불이 나서 다 없어졌지만 황룡사 구충탑 제일 밑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중국이고 그 다음에 뭐 저 티베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조공받힌 나라가.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동아시아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 가지고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세계의 변방이었으면 꿈꿨는가.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일할 때 세계화 개혁할 때도 내가 세계 중심 국가였어요. 세계 변방 끝내고 세계 중심이다. 그 다음에 DJ 대통령 때도 세계 중심 얘기가 나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물류 중심을 하겠다. 세계 중심. 아니다. 사실. 천 몇백 년 문제로 아니야. 항상 이 통일을 시대를 통해서 이제 정말 그런 시대를 확실하게 열려면은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올바른 통일 비전도 세워야 되고 통일 사상도 세워야 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각종의 이제 준비가 필요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에 썼으니까 오늘 하고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할 거는 통일 문제와 끝으로 제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운동이 통일운동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운동.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자다가도 남한 동포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꿈꾸게 만드는 것이 통일의 질.